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더 있어요. 뭐요? 분양권. 네. 1번, 2번, 3번 중에서 내가 공동 명의를 하자. 언제 말해야 돼요? 정답은 진짜? 자, 그런데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더 있어요. 뭐요? 자, 이거는 이미 지어진 구축이잖아요. 네. 새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분양권. 네. 예를 들어 자이 분양권. 잠시만요. 네. 분양권은 서류상으로만 있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네. 자, 서류상만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분양권이야말로 정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분양권은 그 분양 당첨이 된 사람, 그 사람 이름 아니에요? 부부간은 돼요. 심지어 이래서 일심동체구나. 예를 들어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이제 좀 과열되면 안 되니까 제한을 시켜두는 게 있는데 부부간에는 또 공동명의 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자, 분양권이 내가 당첨이 되면 처음에 계약금을 냅니다. 네. 보통 10% 아니면 20%를 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후에 이제 주택으로 준공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뭐가 있냐? 중도금이라는 게 있어요. 중도금 있죠. 자, 중도금은 10%, 10% 해가지고 보통 4회차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럼 계약금 20%, 중도금 4회차, 그럼 60%가 들어갔죠? 네. 그리고 나머지 잔금 뭐 40%, 30%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분양권이 당첨돼서 계약서를 썼다. 중도금을 냈다. 마지막 주택으로 준공된다. 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잖아요. 네네. 1번, 2번, 3번 중에서 내가 공동 명의를 하자. 언제 말해야 돼요? 찍어봐요. 잠깐만. 삼지선다야, 삼지. 사지도 오지선다 정도 아니고. 그냥 생각했을 때에는 네네. 집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네네네. 그때 이제 공동명의로, 왜냐면 집이라는 어떤 물건이 형체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좋아요를 누르시면 돼요. 좋아요를 예. 누르고. 그럼 언제 1번? 설마 정답은 1번? 1번. 진짜? 30억짜리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남. 자, 계약금 10% 3억 들어갔죠. 네. 자, 3억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배우자 5대5로 공동 명의를 해요. 네. 그럼 내가 얼마 증여한 거예요? 1억 5천. 1억 5천이죠? 네. 그 정답 그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중도금이 들어갔어요. 10%. 네. 또 3억 들어갔죠. 중도금을 한번 4번 넣을까? 그러면 40% 들어갔죠? 네. 10%죠? 그럼 네. 50%니까 15억이죠?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증여했다. 그럼 얼마 증여한 거예요? 와, 훨씬 커지네요. 7억 5천이죠? 7억 5천이죠. 그런데 7억 5천이 아니에요. 왜요? 왜? 자이잖아. 신축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피가 붙겠어, 안 붙겠어? 피가 붙는 것까지 계산해서 생각해요? 피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붙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절반 떼야 돼요. 어머머머머머. 빠르면 빠를수록 좋네. 당연하죠. 공동 명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분양권일 경우에도 그렇고. 중도금이 들어가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중도금 대출은 현재는 누구 이름이에요? 공동명의 안 했으니까? 남편이죠.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으로 바꿀 때 보통은 네. 대출 조건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공동명의하는 배우자 있죠? 이 사람을 그냥 담보 제공권자로 설정을 해요. 담보 제공권자? 왜냐면 이제 내 이름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함부로 나 없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네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럼 대출 조건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는데 내 이름만 등기부등본상 나중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대출이 예를 들어서 15억인데요. 공동명의 하시니까 아내분도 7억 5천으로 하십시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대출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줄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를 판 걸로 봐버려요. 양도세 나와요. 여기서 양도세가 또 나온다고요? 양도세 나와요. 황당하죠? 언제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뭐 같이만 그렇게 매겨버리더니. 아니야, 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동명의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프리미엄, 네. 그리고 대출 조건 그대로 놔둬야 돼요. 만약에 또 약간 네. 편법을 이용하려고 해서 내가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 네네. 그 팔기 직전에 그러면 불싸 우리가 단독으로 돼 있었네. 아주 좋은 그래서 질문이에요. 네. 빨리 공동명의로 바꾼 네. 다음에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힘들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힘들어지는 거군요. 일단 네. 예, 꼼수를 부리면 덜미가 잡힌다. 자, 남편 단독이었는데 뭐 한 석 달 후에 이제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아내 공동 명의를 집어넣잖아요. 네. 그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취득세가 나오겠죠. 네.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일단 그 취득세가 자,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내가 취득세를 하더라도 내가 좀 절세되는 효과가 크다.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그렇죠. 하고 싶다 하잖아요. 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우리만 했을까요? 세무 공무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법에 있어요. 예. 자, 부부간 그리고 직계 좀비속 특수관계자잖아요. 증여를 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보유한 후에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요. 당초 취득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당초 취득가로 돌아가니까 양도 차익이 그대로겠죠? 네. 그럼 세금을 그냥 다 내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근데 나는 이걸 하면서 증여취득세라는 거래 비용을 냈죠. 네. 이 돈을 내가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돌려받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그냥 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동명의 하실 때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양사무소에 이제 일정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일정에 맞춰서 하시고 관련된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도장 받아오면은 해줍니다. 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귀찮긴 하지만 해두면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아끼는 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 금실이 좋아지겠죠. 셋째 막 늦둥이 태어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럴 리 없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남편분이 아니면 아내분이 뭔가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싶다. 그래서 자금을 대겠다. 하지만 내 이름이 있잖아요. 함부로 못 팔아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